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배신자 압박에도 윤석열 체포했던 경찰 다시 권력수사 시험대는 뭐 시험대냐. 검찰청 폐지 앞두고 정치권 연루 민감 대형 사건 몰렸다. 대형 사건 몰리면 뭐하냐. 수사 결과의 신뢰성 판가름? 신뢰성 판가름 할 거 없고요. 이미 신뢰성 똥이고요. 무슨 뭐 대단한 소리 하고 있는 이동화의 권력수사 시험대에 놓였다. 김병기 나오고 전재수 지금 소식도 없죠. 통일교 요즘 들립니까? 아무것도 안 들린다니까. 늦장 부실 수사 논란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거 핵심이네. 경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경찰한테 무슨 검찰하는 걸 경찰한테 바란다? 예? 검찰은 그나마 해가지고 그런 내가 나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뭐라도 좀 하겠다. 나중을 보고 뭘 하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건드리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한 거지. 경찰한테 무슨 권력수사 시험대를 웃긴 소리하고 자빠졌냐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다 덮는 거예요. 다 덮는 거 넘어갑니다. 경찰이 무슨 너무 웃긴 소리하고 자빠졌네. 예, 이재명 시진핑의 반다대여 제안 유일한 성과죠. 유일한 성과입니다. 서해는 뭐 공동 뭐 수역으로 만든다며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뭐 그거질 잘해. 뭐 미국에도 200억씩 쏴주고 거의 매국노급이라니까 광주 우치동물원. 에이, 광주 우치동물 또 나왔다. 예, 작년 국가 거점 동물원 지정 김정은이 선물 풍산개도 요것도 할 얘기 있습니다. 예, 이재명이 유일한 그 성과가 중국 가서 유일한 성과가 판다 대여 그 협의 동물복지 치료에 두각을 나타낸 국가 거점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를 기르고 있다. 예. 문재인이 나와야 되겠네. 이거 나오네. 문재인이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뒤 정은이가 준 풍산개 고미와 송강도 우치동물로서 지내는 중이다. 요거만 딸랑 요거만 돼 있죠? 딸랑 요거만 돼 있습니다. 근데 우짜 친구 중에 한 명이 산을 갔다가 가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산을 가는 거 엄청 좋아해서 설악산 등등 해가지고 다 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로 기억하는데 202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저 2023년 맞나? 하여튼 뭐 연도는 우짜가 잠깐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하여간 저 DMZ 쪽에 그러니까 설악산 쪽에 가다가 설악산에 방치되어 있는 문재인이가 받았다는 거 이 풍산개 방치되어 있는 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내준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이 개들이 어디로 갔다? 광주로 갔다. 문재인이가 쇼 해먹고 난 다음에 나몰라랑 하고 방치한 덕분에 해가지고 휴전선에 있다가 다시 광주로 간 게 뭐다 이 풍산개다. 잘 돌아간다. 광주 우치동물원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고요. 일반 자료 노동신문 보러 가니 복사 씌워졌지만 한 달 전 신문만 복사하면 뭐 아냐? 다 선전 자료인데 뭐 복사하면 뭐 할 거예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방법 12월 1일자가 최신 후에 촬영도 불가. 웹사이트 접속돼야 접근성 개선 체감 차단 해제 에이, 잘하고 잘 돌아간다.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 도구를 갖다가 이래가지고 돌린다.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우짜가 옛날 뭐 이거 써가지고 가지고 간다 이거지. 우짜가 예전 기억을 갖다가 잠깐 말씀드려 봅니다. 우짜가 예전에 노사모 쪽에 있었다는 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듣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우짜가 노사모 하고 이럴 때 그때 가지고 노무현 정권 해가지고 초반입니다. 초반. 그때 해가지고요. 관련 커뮤니티 지금으로 치면은 자칭 그 진보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지. 거기 가서요 뭐 글도 좀 적고 이랬습니다. 글도 적고 이랬는데 거기서 아주 유별나게 우짜가 좀 그때는 좀 나이가 어렸으니까 지금 봐서는 뭐 나이가 많이 어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 친북론자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우짜 개쪽으로 뭐 대도 안사를 엄청나게 하고 앉아있더라고. 뭐 무협지 쓰고 앉아있고 뭐 북한 뭐 화학무기가 뭐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래 우짜가 그때 얘기했어요. 북한 화학무기 그 양이 우리나라 주유소 한 대 들어가 있는 그 양이다. 계산을 좀 해봐라. 뭐 그러고 그래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뭐 북한 만세론자들의 이 무협지 수준은 정말 안드로메다급이에요. 하여간 우짜가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그때 우짜가 싸우고 했던 그 필명 중에 우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필명이 있습니다. 뭐냐?
유뉴스 그리고 북극성 이 둘이는 우짜가 아직도 그 필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도 안 하는 소리 해대고 했었고요. 그것들 보고 좋다고 해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좋다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잘 돌아가고 자빠졌다.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 자료를 갖다가 이거 보고해가지고 한다. 잘 돌아갑니다. 뭐 이재명이 그랬다며 뭐 노동신문 보고 이러면은 뭐 북한이 좋다고 할 것 같아요. 이 소리 하고 앉아있죠. 좋아한다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러네. 자 넘어갑니다. 이 뭐야 이거 20조 원 역대 최대 좀뭐 많이 벌었다니 축하하고요. 뭐 전부 다뭐 램 그쪽이죠. 당장 방산 K컬처 신성장 산업. K컬처가 신성장 산업이야?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한 말이야. 이거 다 환율 때문에 이러는 거죠. 네, 환율 때문에 이런 겁니다. 구윤철이 뭐 이거 환율 방어한다고 정신이 없었겠네. 뭔 대단한 헛소리하고 앉아 있고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과 관련 실무 고의 당정 발표도 가능할 듯 마음대로 해라. 니가 뭐 연금 그저 넣는 거 국민연금 그거 돈도 제대로 불입 안 했다며 20조 원. 잘 돌아가고 쳐다보졌다 진짜. 뭐 방산하고 K컬처를 신성장 작업을 웃긴 소리하고 자빠졌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요즘 같은 세월에 이런 게 핵심이지. 석유, 화학, 철강, 이런 게 핵심이지. 뭔 방사내봤자 이거 사람 얼마나 뽑겠어요? K컬처? 에이, K컬처 뭐 K컬처지. 세상이 계속해서 지금 단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뭐 K컬처고. 물론 잘 되면 좋지. 이거 뭐야 또뭐 하나 보이는데. 이거 소형 모듈 원전 국가전력산업에 추가되느냐 질문에 아니다 하면서 국민성장펀드 투자 분야가 SMR이라든지 이전 쪽으로 가지. 잘 돌아가고요.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거 저거 뭐 딴 데 만들지 말고요. 서울에 만들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대단한 소리 맨날 취하고 앉아있냐. 해외 IB 그러니까 투자 회사들이죠. 올해도 미국 성장률 한국보다 높아. 환율 상승 요인. 이 빌드업 하는 거야? 예, 핑계 빌드업이네. 아, 한지훈이가 썼구나. 아이고, 핑계 빌드업인데 2023년부터 4년 역전 지속인 막. 그러면은 지금 4년 전에는 우리나라 해가지고 금리가 일본보다 저 미국보다 해가지고 낮았는데 그때는 환율이 더 지금보다 높았어요? 아니잖아. 무슨 뭐 환율 참 내가 웃기지도 않다 진짜 하는 거 보면. 야, 이 한지훈이 200억 쏴주는 거는 다 쏙 빼고 이따구 소리 이거 처림하고 앉아 있는 거야? 네? 현찰로 200억 달러 가지고 쏴주는 거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성장률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환율 방어가 안 된다 이 소리 아니야. 예?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구조개혁이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 이창용은 이제 나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200억 달러 쏙 빼먹고요. 대도 않은 핑계용 빌드업하고 앉아있다. 누가 한지우의 이름 계속 밟히네. 예, 넘어갑니다. 연합지라시 뉴스는 그냥 뭐 지금 어째 하는지 뭔 똥을 싸고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자 금덩이 가격 보시죠. 금덩이 어제 가지고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86% 하락해가지고 하락해서 1온스에 4,455.50 달러가 됐습니다. 조금 내려갔죠? 예, 조금 내려갔습니다. 조금 내려갔는데, 하여간 지금 금덩이하고 원덩이는 좀 애매합니다. 우자기적으로는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좀 내려가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자, 언덩이 보시죠. 언덩이는 마이너스 3.76%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 차트 기준입니다. 78.14달러가 됐습니다. 1온스 해가지고, 이거 어제보다 또 80달러 넘어가고 이랬는데, 좀 내려왔죠? 언덩이는 계속해서 출렁거림이 좀 심하다. 뭐, 이렇게 우자기적으로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거는 확인하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플러스 0.16% 상승해서 어이구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들어가네. 예, 이거 뭐 202평선 바로 뭐 터치하기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달러 인덱스가 사부작거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예? 55.02 좀 더 올라가려나? 하여간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줄금줄금 해가지고 상승하는 분위기죠. 예, 요래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차트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간 넘어가고요. 네,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보자 1446.02 1450점. 야, 밴드 폭이 억수로 좁죠. 예, 엄청 좁은 겁니다, 이거. 어제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16%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0.12% 싸졌으니까 멀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1달러에 1448.28원 됐습니다. 우자가 캡처한 시간이 이게 7시 9분입니다. 7시 9분에 캡처한 게 1448.29원. 1450원 지금 놓고 지금 방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차트를 보면은 뭐 별로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 이거로 보시면 예, 정신 없습니다. 어제 가지고 해가지고 종가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 1447 뭐 이 정도 되죠. 우짜가 어제 캡처한 시간이 요거 됩니다. 근데 우짜가 캡처 요거 전에 캡처한 시간은 캡처한 거는 여기까지 갑니다. 1449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캡처하자마자 바로 또 이래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최신으로 해가지고 저 캡처한 게 요래 가지고 1446.83원 이래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지. 그런데 하여간에 이 지금 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요. 계속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다. 상당히 재밌죠. 지금 보면 1450원 방어전이 억수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고 무자견적으로는 뭐 이번 주에 1450원 뚫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봅니다. 이거 1450원 뚫으면요 지금 에너지가 좀 쌓였기 때문에 또 튈 수 있다. 이거는 우자견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돌아가고 쳐다빠졌다. 넘어가고요. 네, 엔화입니다. 엔화는 보시면 24시간 동안 가지고 달러보다 달러가 해가지고 0.16% 상승했는데 0.08% 싸지면서 뭐 퍼포먼스는 좋았다 할 수 있고요. 156.321 156.709 여기도 밴드가 아주 좁습니다. 여기도 아주 좁게 돼 있다. 1달러에 156.76N 해가지고 지금 뭐 일단은 캡처한 시간에 해가지고 마무리된 거네요. 요래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 발표됐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2025년 11월에 3조 3,460억 달러에서 12월에 3조 3,580억 달러로 115억 달러가 한 달 사이에 증가했고요. 6개월 연속 증가에다가 2015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우자가 수치를 갖다가 한다고 이게 앞에 잘 안 보이게 돼버렸는데 하여간 2015년 요 정도 되죠. 2015년 11월 이후 지금 최대다 최고 수준이다 이게 됩니다. 이어서 PBOC 중국 중앙은행은 2025년 11월에 금덩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 7,412만 온스에서 12월에 7,415만 온스로 요게 3만 온스가 증가했죠. 덕분에 14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렸고 금 보유량 가치는 돈으로換算하면 11월 달 2025년 11월 달 기준으로 3,106억 4천만 달러였는데 12월에는 3,194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금덩이까지 많이 튀다 보니까 대략 한 3만 원에서 뛰었는데 금액으로는 뭐 얼추 한 90억 달러 가까이 해가지고 튀었죠. 예, 요래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미 국무원 루비오 해가지고 요즘 뭐 미국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뭐 네오콘 중에서도 아주 극성의 네오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제가 트럼프 이기 인선할 때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시온주의자들 범벅에다가 네오콘 범벅이다라고 우짜가 코멘트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코멘트가 맞아 떨어지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되고요. 하여간에 내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논의 군사 옵션 모든 현안에 유효하다. 그 군사 옵션 카드가 있다 이거지. 요래 떠두고 앉아 있는데요. 우짜가 보기에는요, 유럽하고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린란드 건은. 따라서 그린란드 건으로 떠들고 다른 곳을 칠 것 같다. 우짜가 어제 말씀드린 파나마 그리고 지금 온두라스 우짜가 관련해서 또 영상도 따로 이렇게 아주 본 컨텐츠 올렸죠. 온두라스 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여기도 있고 아주 그 몇 군데 지금 꼽히는 데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짜가 보기에는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 예, 그래 봅니다. 그린란드는 우짜가 보기에는 성동격서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해가지고 나름 흥미진진한 또 이벤트가 또 터졌죠. 요즘 뭐 매일마다 이렇게 뻥뻥 터지니까. 자, 미국이 러시아 유조선 납포했습니다. 뭐 기사는 뭐 연합지라시 나왔는데 자, 그 뭐 연합지라시를 패스하고요. 말씀을 드리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예전 이름 이 배 예전 이름이 벨라 1이었습니다. 벨라 1호 유조선 이름이 벨라 1호 아주 노후화된 미 해군함처럼 녹이 잔뜩 끼어 있는 노후 유조선입니다. 이 노후 유조선을 갖다가 호위하기 위해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북대서양에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뭐 우짜가 뭐 바쁘다 보니까 뭐 제대로 해가지고 소개를 안 했는데 하여간에 어제 이거 러시아에서 그 잠수함 특정하면은 야생급 야생급 핵잠입니다. 핵잠하고 수상함을 갖다가 북대서양에 파견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벨라 1호 이거는요 미국 해양 경비대가 2025년 작년 12월에 여기 이 배에 승선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승선 거부를 했죠. 그리고 토꼈습니다. 토끼가 있고요. 미 해안 경비대 함정이 계속해서 이 배를 갖다가 따라 붙자 벨라 1호는 무슨 짓을 했다? 선체에다가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은 후 이름을 벨라 1호가 아니라 마리네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리네라. 예, 배 이름을 갖다 마리네라라고 바꾸고요. 그리고 선박 등록 국가도 러시아로 바로 온라인으로 급 변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로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검사나 통상적인 절차 없이 러시아 국적 등록을 허용한 것은 러시아가 석유 무역과 관련된 선박이 미국에 납포되는 걸 갖다가 걱정 또는 우려하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전 이후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후 유조선, 그러니까 이게 녹이 잔뜩 낀 이런 노후 유조선을 갖다가 몇 척을 현재 돌리고 있다. 1,000척 이상을 현재 이거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거 뭐 외국에서 해가지고 섀도우 플리트 해가지고 뭐 그림자 선단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러시아가 현재 돌리고 있는 노후 유조선 선단만 해도 숫자가 1,000척 이상이다 이게 됩니다. 자, 대강의 배경 얘기는 말씀드리니까, 마무리해보면, 개명해서 마리네라호가 된 이 해당 벨라원, 구 예전 이름은 벨라원, 이 해당 유조선이 러시아 무르만스크, 요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항해해가지고, AIS 그 나오는 거죠. 요 나오는 게 아주 우짜가 지금 캡처한 건데, 여기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해당 유조선이 러시아 무르만스크 항으로 항해함에 따라 나토 동맹국 인근 해역에서 미국하고 러시아 또는 나토 간의 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여기 더 가기 전에 이 공해상 그러니까 북대서양 여기서 해가지고 해안 경비함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는 군인들이죠. 예, 하여간에 그 친구들이 배에 해가지고 헬기 레펠로 들어가서 납포했다 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발전될런지 한번 궁금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넘어가고요. 예, 이거 악시오스 간만에 악시오스인데 예. 그러니까 18개월 이래가지고 얘기하죠. 18개월 정도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예? 이거 이쪽이 이게 되는구나. 우짜가 이게 구글 쪽에 이거 블로그를 갖다가 그거를 쓰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쪽에는 하다 보니까 이거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이랬더네요. 하여간에 우짜가 말씀드리죠. 캡처를 할 거 잘못했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위해 미국 석유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며 18개월 정도 해가지고 걸릴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얘기했는데 우짜가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전형적인 전시 논리입니다. 워타임 로직인데 미국에게 중요한 시기에 석유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소리가 되죠.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가장 오래된 잘 쓰는 수법입니다. 수법. 전략적으로 어떤 수법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미국 특정하면 워싱턴은 자유시장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결과물을 돈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주된 오래된 수법입니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죠.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민간 자본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투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 위험을 최소화해 주면서 산업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바 있습니다. 왜요? 보조금을 뿌리는 것 자체는 어떤 게 장점이 있습니까? 보조금 뿌리는 것 자체가 이 돈을 뿌리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보조금을 뿌려서 이 생산을 갖다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예, 그래 됩니다. 관련한 사례를 갖다가 얘기해 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요를
보장하며 연료와 운송을 조정하고 생산이 병목 현상으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제 매니지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생산량이었죠. 뭐 이때 해가지고 뭐 카네기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미국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이 미국 산업이 폭발하게 되는지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불량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하여간 뭐 미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뭐 카네기 철광 뭐 왕 나오고 뭐 JP 모건 뭐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하여간에 1차 세계 당시에 이미 보조금 뿌리고 이래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억수로 노력했다 이게 되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라. 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탱크 생산량이죠.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렇게 되고 이게 USSR 소련이죠. 요렇게 됩니다. 미국의 지원하에 미국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먹을 것 좀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물론 러시아에서는 뭐 지원해준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이래 얘기합니다만 어쩌든지 간에 받긴 받았으니까 보시면 러시아 해가지고 지금 예전 소련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이게 독일 나치죠 나치 물량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나치를 절단낸 게 2차 세계대전이죠.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역사적 교훈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도 그렇고 현재 미군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 나치하고 비슷하게 양보다는 질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늘어지겠다. 하여간 2차 세계대전 때와는 똑같은 원리 같은 원리를 더 큰 규모로 적용했습니다. 미국은 원가 가산 방식의 계약을 활용하고 생산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고 자금 조달했으며 생산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맨해튼 이 프로젝트 이런 것도 보세요. 미국 전역에 막 그냥 다 깔아가 하고 이랬어요. 하여간에 생산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대신에 직접 주문을 넣고 위험 부담 기업들에게 위험이 되는 부담 이거를 제거해 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현재 보조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maybe 여기에서 지금 당장 now로 바꾸는 보험 정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석유를 갖다가 덜 먹일까요? 베네수엘라 석유는 즉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 원자재가 아니라 물류 인플레이션 그리고 레버리지 뭐 바꿔서 말씀드리면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이 레버리지의 영향력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영향력 이거의 원천이며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연료입니다. 석유 없으면 현대 문명은 안 돌아갑니다. 전시 상황으로 치면 전 세계가 적대적으로 변할 때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전략 자원이지요. 석유가. 따라서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을 갖다가 신속하게 재개하는 걸 이미지가 이상하네. 재개하는 걸 미국이 원한다면 보조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네수엘라 이벤트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투자를 갖다가 앞당기는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를 통한 정치적, 안보적 위험을 상쇄, 옵셋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안전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무시무시한 3차 세계대전 이미지 한번 띄워놓고요. 트럼프가 말한 미 석유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단순히 석유 회사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자체는 원유 생산량과 안정성 그리고 타임라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기꺼이 미국 정부에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게 보조금을 갖다가 석유 회사들에게 주는 게 말이죠. 인간 역사에서 유별나게 평화로웠던 세월이 언제입니까? 냉전 붕괴되고 지금까지 2025년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짜견적으로는 향후 역사가들이 3차 세계대전 터지는 걸 갖다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으로 기준을 잡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에 인간 역사에서 유별나게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던 세월은 이제 갔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코멘트를 해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미국의 경제 데이터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ADP, Employment Change, 그러니까 뭐 고용 변화죠. 고용 변화는 2025년 11월에 마이너스 29,000, 요게 기존에 발표된 거는 마이너스 32,000이었는데 이게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마이너스 29,000이었는데 12월에는 41,000. 예상치는 5만이었는데 예상치는 좀 못 미쳤고요. 하여간에 12월에 41,000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네, 요거는 또 ISM 서비스 PMI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2025년 11월에 ISM 서비스 PMI는 52.6에서 12월에 54.4로 퍼른 거, 예, 상승했고요. 서비스 고용, employment, 예, 요거 저 오렌지색, 예, 오렌지색, 여기 서비스 고용은 48.9에서 52.0으로 상승했고요. 신규 주문, 예, new orders, 신규 주문은 11월에 52.9에서 12월에 57.9로 증가 상승했습니다. 이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서비스 프라이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11월에 65.4에서 12월에 64.3으로 살짝 하락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거는 또저뭐 잡퀴트하고 잡뭐 구인공고 그죠? 뭐 졸트에서 구인공고 그리고 뭐 퇴사 뭐 이게 나왔는데 또 말씀드리보면 이거는 저 구인공고 차트입니다. 졸트의 구인공고는 2025년 10월에 744만 9천이었는데 11월에 714만 6천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30만 개 정도가 구인 공고건이 줄었습니다. 울자가 관련해서 뭐 구인 공고 이거 관련해서도 뭐 얘기를 계속했는데 하여간에 줄었다는 거. 그리고 졸트에서 발표되는 퇴사 숫자는 2025년 10월에 297만 3천에서 11월에 316만 1천으로 요거는 또 증가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것도 뭐 트럼프가 또 뭐 떠들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요즘은 뭐 매일마다 뭐 이 쇼입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긴 호흡으로 뭘 말하기가 힘들고 매일마다 뭘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세월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런 걸 매일마다 이거 하면서도 저 느끼는데 하여간에 말씀드려봅니다. 트럼프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 주택 매입을 금지하도록 미 의회에 촉구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보시면 예, 2주 후에 뭐 다보스에 가서도 뭐 떠들기다 뭐 이런데 뭐 다보스, 예, 글로벌리스트들의 대표적인 곳이죠. 하여간 다보스 가서 떠든다고. 이런 덕분에 트럼프가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 주택 매입을 갖다가 금지하도록 미 의회에 촉구할 것이다 한 후에 블랙스톤의 주가는 해가지고 6.02%뭐 사실상 폭락 비슷하게 떨어져가지고 이 꼴이 났습니다. 뭐 마이너스 6% 이상 폭락했고 문자 캡처한 시간 이후에도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여간에 참고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 주택 매입 금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미국인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뭐 공화당 커뮤니티나 마가 쪽 커뮤니티를 보시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마가 지지층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 왔었고 최근 몇 주는 목소리가 더 커진 바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돌아가는 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들어가면 현재 뭐 마가 안에서도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본 콘텐츠로 따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뭐 포스팅도 해야 되고 하여간 그래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가지고 트럼프의 제안을 디테일하게 보면 트럼프는 주택 구매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더 이상 매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강제 매각이나 과거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향후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입을 제한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접근 방식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도 나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들끼리 주택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맞죠. 이런 데 반해서 입찰하고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자본 집단과 개인들이 경쟁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좀 말이 안 되고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들끼리 바로 경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제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단독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대규모 매도 위협이 아니라 매도 문제가 아니라 향후 주택 구매를 할 개인들을 미국인들을 겨냥한 수요 측면의 병목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요. 실제로 조치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자가 말씀드린 단독주택 사는 거 이거 금지한다. 이거로 끝난다 하더라도 대형 기관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택 가격이 트럼프가 저런다고 그리고 미 의회가 받아서 해당 법안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마법처럼 안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택 가격은 다음 주택 입찰에 살려고 나서는 사람이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특히 이 선벨트, 요 선벨트지요. 이 선벨트 지역 내 또 특정 대도시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텍사스 이쪽에 해가지고 피닉스 등등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리다 해가지고 이쪽에도 나이든 사람들 많이 가서 사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런데 이 특정 대도시에서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되어 왔는데 그런 기관 투자자들을 갖다가 배제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체감하는 가격대의 입찰 경쟁은 완화됩니다. 당연히 완화되겠죠. 경쟁자가 일단은 제껴지니까. 하지만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고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막는다고 해서 시스템에 지금 깔려있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살짝 구조만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이죠? 주택 중 일부는 다시 자가 거주자에게 돌아가고 또는 임차인 중 일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는 주택시장의 일부는 침체되면서 한쪽에서는 경쟁이 줄어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스트레스, 압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트럼프가 제안한 정책만으로는 깔끔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들지요. 참고로 2008 금융위기 그리고 또는 2008 주택시장 붕괴 이거 이후에 미국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압류주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또 뭐였습니까? 임대 프로그램을 장려했죠. 이런 압류주택 매각하고 임대 프로그램 장려하는 이것의 목표는 뭡니까?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 거죠. 이게 해가지고 싱글 패밀리 콘도 중간 판매 가격 보시면 쭉 올라가잖아요. 2008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효과를 거뒀지요.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금은 더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지배력을 창조해 버렸습니다. 다시 2026년 현재로 돌아서 이미 높은 금리 그리고 재융자 위험 그리고 더딘, 느려 터진 임대료 상승률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입 여력까지 제한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제금융이 조용히 등장하게 되는데 까놓고 말씀드려서 구제금융이라고 대놓고 광고하면서 돈을 갖다가 주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정부 매입 프로그램, 가격 하한제를 위한 보조금 지원 주택 구매 사업 또는 시장의 고통 없이 포트폴리오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보증 그리고 세액 공제 또는 금융 지원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 된다 이거죠. 물론 해당 조치들은 주택 구매자들을 돕는 것처럼 포장이 되겠지만 알고 보면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 폭락과 같은 무질서한 청산 과정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제안은 월스트리트 여기 자본을 갖다가 처벌하거나 주택 소유자를 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주택 가격 하락을 용납할 수 없는 현재 시스템에서 하방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 기관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포퓰리즘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 보기엔 좋잖아요. 하지만 주택 가격이 급락하도록 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구매자들을 막으면서
가격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 결국에는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지원에 나설 것, 즉 구제금융에 나설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하다, 명약관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트럼프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 제안이 나중에 조용히 구제금융으로 변질될 것이며,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시장 붕괴를 미국 정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정부는 외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